네, 첫 번째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원인이에요. 세 번째 솔루션 부분인데, 제가 엄마로서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 강의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일반에 공개되는 강의는 거의 없었어요. 몇백 개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제 헬렌 북클럽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하고 또 학생들의 어머님들하고 굉장히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은 좀 다른 분들하고 저희 북클럽 회원이 아니더라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북클럽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100일 정도, 주 7일, 하루 10몇 시간씩 계속 이제 일을 하느라 지금 좀 얼굴 그렇죠. 안 좋죠. 네, 지금 거의 지금 몸무게가 45kg를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 이제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좀 많이 친해지면서 더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는 한 분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의 다 찍고 지금 한 10시 44분인데 빨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2점대에서 3점대 올라간 아이들 중에 약간 영어 정책이 오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중에 100%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 아이를 알면은 100%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0%는 아닌데 많은 상당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어 정책이에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영어 정책이가 아니고 언어 정책이에요. 굉장히 이건 좀 더 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아이 한 명을 볼 때요, 영어만 보지 않거든요. 이제 간혹 예전에 제가 아이들 뭐 과외 많이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수학 선생님은 정말 하루에 몇백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과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학 점수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독서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게 뭐지, 학습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인격체를 볼 때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 중에서 영어만 딱 띄어서 아이를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를 인격체로 보고 그 인격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영어가 어려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굉장히 좀 예민했어요. 제가 원래 예민해요. 그래서 살이 안 찌죠. 원래 예민하고 그 다음에 직관이 굉장히 뛰어나고 분석적이고 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영어 이게 아니라 그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이의 삶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어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선생님 돗자리 까셨어요.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된 거죠. 그런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재밌긴 하지만 지금 주제가 이제 2점대, 3점대 그 사이에 정책이 있는 아이들의 가장 흔한 문제점이거든요. 네, 영어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영어도 뭐 좋아지고 있긴 하겠지만 정책일 수 있지만 한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굉장히 영어를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데 한글이 안 돼요, 한글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수업 때 100%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뭐 가르쳤던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영어보다 한글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어를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웃풋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애들은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모국어로.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모국어 수준의 추상적인 사고로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갖고 영어를 그 안에 범위에서 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그리고 사고력을 굉장히 중요하는 좀 독특한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업을 100% 영어로 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확실하게 시키고 그 중에서 타겟팅하는 영어도 타겟팅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한글로 우리가 그래도 모국어가 한글이잖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한글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면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거기 아래까지예요. 정말 최대한 가면 거기 딱 붙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저도 항상 이 경우가 해당될까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는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영어는 익숙하지 않은 것, 공부해야 하는 것, 그리고 뭔가 힘들게 장착해야 되는 것.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로드맵이란 말도 굉장히 이제 지겹더라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로드맵도 약간 넘어간 것 같아요, 유행이. 예, 예전에는 막 로드맵을, 타이틀로 해서, 컨셉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그런 책들이 있다면 요즘에 오히려 이렇게 태도, 우리 뭐 코칭을 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그게 맞지 않아. 막 이러면서 약간 이제는 방법적인 면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준이 막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막 1.1단계, 1.2단계, 1.3단계부터 쭉 쌓아가지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모국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잘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교과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교과 과정이나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뭐 나름대로 독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구멍이 다 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성인들 중에서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디지털 리터시가 굉장히 떨어진 성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매뉴얼을 읽고 이건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라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실행을 못해요. 그거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굳이 뭐 대학을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의 그냥 뭐 수능 지문 정도 난이도는 굉장하잖아요. 그런 공부를 누구나 다 했더라면은 그 정도 매뉴얼을 읽고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정도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인들이 저는 반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 똑똑한 분들이고 저희 북클럽 어머님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시죠. 근데 어린이들, 그러니까 어른도 이런데 어린이들이 나름 뭐 그래 우리 한글 프리토킹 굉장히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한글로 수업도 받고 있고 한글로 뭐 일상 회화도 잘하니까 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애가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해요 라고 하는데 막상 그 독서할 때 저는 이제 그럼 실제로 북커버를 찍어달라고 해요, 사진을. 아니면 아이가 실제로 책 읽었던 거 리스트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권수는 많아요. 권수는 많은데 그 질을 봤을 때 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 그 영어 책에 비해서 한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또 있어요. 영어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한글을 살짝 놓치던 경우에.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항상 그 위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집에 영어 책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이한테 영어를 좀 더 많이 노출을 했더니 어렸을 때 환경이 그랬으니까요. 아이가 실제로 렉시콘 검사를 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랭귀지 언어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뭐 그런 애들 하여튼 이중 언어 비슷하게 하는 아이들 검사를 다 하시는데 영어가 더 높게 나왔어요. 애가 어휘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칭찬하신 건 뭐였냐면 제가 뭐 일상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건 영어를 하지만 아이하고 감정 교류하는 거 있죠.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불편한 얘기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얘기.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제가 그래도 한국말로 다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영어로 해버렸으면 굉장히 이게 정말 불안정해진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뭐 저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아이가 이러다가는 한글이 굉장히 구멍이 심해질 수가 있구나. 근데 제가 그동안 아이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는데 영유 출신이 아닌데도 결국은 모국어가 튼튼한 아이들을 초등 때 굉장히 잘 가르쳐주면은 걔네들 약간의 노력은 필요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영어가 막 노출됐던 애들만큼 쉽게 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 그래. 정말 모국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특히 영유 출신 아이들 중에 한글이 부족한데 정책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한글 독서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 독서 거의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R 올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 입장이 아니라 엄마로서 지금 파트가 1, 2, 3인데 첫 번째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솔루션 부분인데 제가 엄마로서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 아이의 독서를 조금 확장시켜야 되겠다. 한글 독서를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그때 과학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2학년 후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 때문이 아니에요. 예. 이 아이가 조금 더 수준 높은 그 책을 조금 도전하면서 읽을 수 있게 맨날 이제 애기 같은 책만 읽고 영어 책은 2학년 때 해리포터를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 책은 지금 굉장히 귀여운 그런 한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이제 조금 막 일부러 푸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흥미 영역이 과학이니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 학원을 갔는데 사실 이제 이런 학원이 대부분 이제 실험 관찰 위주죠. 근데 저는 이제 독서를 위해서 약간 책 위주로 책 읽고 토론하는 그런 과학 학원을 보내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꼭 과학 학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애가 만약에 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면 예술과 관련된 책을 우리가 엄마랑 아이랑 읽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꼭 학원에 가서 독서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저는 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좀 이렇게 굉장히 아이가 뭐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과학책 읽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경험해보라는 의미에서 조금 1년까지는 안 다닌 것 같고요. 한 그래도 1년 가까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때 그걸 다니면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 얘를 이제 몰입을 시켰냐면요. 일단 학원에서 한 달에 몇 권 책을 읽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중에서 이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사립초 중에 좀 발표 수업 열심히 하는 그런 들한테 그 자유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일단 학원에서 배운 걸 학원에서 뭐 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말하기도 했지만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컨텐츠를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저희 아이가 3학년 때 그 반에서 가장 발표를 잘한 아이로 선생님이 대놓고 칭찬하는 자, 이거는 우리 누구처럼 하면 돼요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평상시에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막 계속 방치 중이거든요. 열 몇 시간씩. 그런데 다 잘해줄 수 없어요. 애한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제 기운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하나를 했다. 그 당시에 제가 꽂혔던 건 뭐냐면 그래, 이 아이의 한글 독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과학학원을 보내죠. 흥미형인 과학책을 읽고, 그리고 이것을 학교랑 연결을 어떻게든 시켰어요. 학교랑 연결시켜 학교에 가져가서 어떻게든 돋보이게 해서 얘가 지금 계속 선순환을 도는 그 사이클을 타게 하자. 이제 그걸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의 그런 인지도도 뭐 좋기도 하고 애가 그것에 점점 더 몰입되니까요. 그 친구들 굉장히 질문 많이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아이 발표한 이후로는 질문 개수 제한하셨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읽기 능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 1년이 지난 후에 물론 그 사이 다른 책도 많이 읽었지만 이 과학으로 시작해서 이게 독서의 흐름을 한번 타니까 나중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책 많이 읽는 애들 왜 그 리스트에 올라가잖아요. 사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안에 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제가 푸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책 읽는 게 이제 흥미 영역에서 시작해서 약간 흥미 영역 아닌 것까지도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역량이 키워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조금은 도전적인 한글책 읽기를 도전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방치 중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시 그 수준의 그냥 정책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뭔가 지금 우리 아이가 영어 정체기가 있는데 영어책 굉장히 많이 읽고 이런 것 저런 것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할 때
한글책 독서, 특히 넌픽션을 위주로, 예, 아이의 흥미 영역을 넌픽션으로 한글책을 읽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려면 사실은 예, 제가 아이를 볼 수 있게 온라인에서 테스트를 하시고 저한테 확실히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다른 케이스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 드릴게요.